여러분, 오늘 길거리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명품 로고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통장 잔고는 작아진다는 경제학적 진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거리에는 200만 원짜리 로고 가방을 든 사람과 로고 하나 없는 500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고가 큰 가방을 든 사람을 부자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설계한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입은 것을 광고하고 진짜 부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부를 숨기는지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명동거리를 걷다 보면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가슴팍에 손바닥만한 명품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지나갑니다. 80만 원짜리 티셔츠입니다. 그 옆으로 중년의 신사가 로고 하나 없는 수수한 코트를 입고 조용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코트의 가격은 무려 8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부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로고를 본 순간 반사적으로 저 사람은 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빠진 가장 큰 착각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입었는지 남들에게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지위가 불안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로고라는 시각적 증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신호 발송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실제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그렇다면 명품 브랜드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 심리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에게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비밀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계층별 제품 라인 분리 전략입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철저하게 두 가지 제품군을 운영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가 크고 화려한 엔트리 라인입니다. 이것은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브랜드를 과시할 수 있게 디자인됩니다. 20대 직장인도 몇 달 월급을 모으면 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두 번째는 로고가 거의 없거나 아예 숨겨진 하이엔드 라인입니다. 이것은 진짜 부자들을 위한 제품으로 가격은 엔트리 라인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예로 들어볼까요? 로고가 작게 새겨진 기본 버킨은 1,500만 원 정도지만 진짜 부자들이 구매하는 크로코다일 버킨은 1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비싼지 일반인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명품 브랜드는 로고가 큰 제품을 사는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활용합니다. 당신이 그 로고를 입고 다니는 순간 당신은 브랜드의 무료 홍보 요원이 되는 것이죠. 반면 진짜 부자들은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 즉 장인정신과 소재의 우수성에 돈을 지불합니다. 그들에게 로고는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장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인간의 깊은 심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1899년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1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론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베블러는 사람들이 실제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를 신호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신호 이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가시적인 소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다른 두 그룹에게 같은 금액을 주고 쇼핑을 시키면서 그들의 선택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로고가 크고 눈에 띄는 제품을 선택한 반면 고소득층은 로고가 작거나 없는 고품질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답은 심리적 불안감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나도 너희와 같은 급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죠.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외부가 아닌 내부, 즉 실제 자산과 성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자들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을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스티브 잡스는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었습니다. 이들의 순자산은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그들의 옷차림에서는 그 어떤 로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웰스, 즉 은밀한 부의 전략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첫째, 그들은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 옷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합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것이죠. 그 시간에 차라리 사업 전략을 구상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둘째, 그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의 올드머니 가문들을 보면 이 경향은 더욱 극명합니다. 수백 년간 부를 이어온 귀족 가문의 후손들은 오히려 낡은 트위드 자켓과 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가문의 역사와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의 재벌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재벌 3세들은 로고가 없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재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로고를 달고 다닙니다.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부의 본질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결핍을 파고듭니다. 광고에는 항상 성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들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것을 사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심리학자들은 이를 연상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제품과 성공, 행복을 연결시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인위적 희소성 전략입니다. 에르메스는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해 대기자 명단을 만듭니다. 샤넬은 매년 가격을 올립니다. 루이비통은 특정 제품을 한정판으로만 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심리적 갈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소수만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는 우리의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SNS는 이 현상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의 사진이 넘쳐납니다. 좋아요와 댓글이라는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은 우리를 더욱 깊은 소비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로고는 결코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브랜드의 가치를 당신의 돈으로 유지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로고를 입고 다니는 순간 당신은 브랜드의 고객이 아니라 브랜드의 광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말이죠. 이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로고에 쓰는 돈이 10년 후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25세의 직장인 A와 B가 있습니다. 둘 다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A는 매년 200만 원씩 명품 가방을 삽니다. 트렌드에 맞춰 바꿔야 하니까요. B는 같은 금액으로 매년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10년 후 35세가 된 이들의 상황을 비교해 볼까요? A는 클로젯에 명품 가방 10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시장 가격은 구매가의 30%에 불과합니다. 총 자산 가치는 약 600만 원입니다. 반면 B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8%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그의 자산은 약 2,900만 원이 됩니다. 차이는 2,300만 원입니다. 20년으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A는 여전히 클로젯에 낡은 명품들만 가득합니다. 총 가치 1,200만 원 정도입니다. B는 복리의 마법으로 약 9,200만 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차이는 무려 8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A는 55세에도 여전히 월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만 B는 경제적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조기 은퇴도 가능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A가 명품을 사는 이유는 남들에게 부유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A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B는 아무도 몰라주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기회비용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로고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미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역설적이게도 부자처럼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스탠리는 20년간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진짜 백만장자들의 80% 이상이 평범한 동네에 살고 중고차를 타고 로고 없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한 백만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웃들이 내 재산에 대해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이 알게 되면 나를 다르게 대할 테니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성취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가짜 부자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SNS에 명품 사진을 올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외부 준거 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 순간 당신의 돈은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사는 도구가 됩니다. 진정한 부의 전환점은 이 외부 준거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로고가 아니라 자산에, 과시가 아니라 성장에, 소비가 아니라 복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첫째, 로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옷장을 열어보세요. 로고가 있는 옷과 없는 옷을 분류하세요. 그리고 자문하세요. 나는 이 옷을 왜 샀을까? 정말 필요해서?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솔직한 답을 얻게 되면 이미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소비 전 48시간 룰을 적용하세요. 명품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48시간을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이 돈으로 배당주를 사면 1년에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까? 10년 후 이 자산은 얼마가 될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구매 충동은 48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세요. 명품 대신 책을, 술자리 대신 간이를, 과시 대신 능력 개발에 투자하세요. 1,000만원짜리 가방은 10년 후 300만원이 되지만 1,000만원짜리 교육은 10년 후 1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산 먼저 소비 마중 원칙을 세우세요. 월급의 최소 30%를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6개월이 지나면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진짜 부자들의 습관을 모방하세요. 워렌 버핏은 50만원짜리 집에서 살고 빌 게이츠는 카시오 시계를 찹니다. 그들을 따라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고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짜 부자는 옷이 아니라 통장 잔고에서, 로고가 아니라 태도에서, 과시가 아니라 조용한 성취에서 아우라가 납니다. 로고의 크기를 줄일 때 당신의 자산은 비로소 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세요. 보이는 부자가 될 것인가? 진짜 부자가 될 것인가? 답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